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 거 있습니까? 엔간해야죠. 이게 참 어려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네. 노회찬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MB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시면서 아니 낙하산 가방은 좀 메고 뛰어내리게 해야지. 다 떨어져 죽는다 지금.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나 자격은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좀 뭐 확장을 해서 봤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예. 제가 한 100가지 중에서 그 네. 원펜타스만 없었어도 예. 저는 강행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했다도 안 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돈이 이렇게 90억이 아른거리면 쉽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아스트라라는 해명이 나왔잖아요. 뭐 아드님이 뭐 아프셨다도 네, 갑자기 네, 막 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해훈 전 후보자는 다시 윤어게인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악의 결과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서 돌아갈 데가 없어서 네. 엔간하면 뭐 그 이후로 돼야 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예. 이제 저쪽도 버리고 왔고 이쪽에서도 예. 버려지면 특히 그리고 90억짜리 집도 네. 날아가게 생겼다. 참 뭐 가슴이 아프네요. 참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뭐 그래 어디 뭐 절에도 가셔서 예. 마음을 좀 다독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저는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보좌진들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돈 1,000만 원씩 찔러주고 예. 앞으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청문회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파격 인사는 계속 그러니까 뭐 지금도 비어 있는 자리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자리는 예. 너무 많죠, 네. 사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경우에도 이해훈 전 의원이 아니라 윤희숙 전 의원이었다면 좀 이 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다. 통과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 뭐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워낙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모셔올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한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비위가 많지만 엔간하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탕평의 어떤 취지가 예. 탕평과 이제 중도 보수로의 네네. 진군을 하는 취지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도 중단을 했고 한동훈은 끝끝내 찾아가지 않았고요. 아하.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사과도 하시고 그게 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같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네. 주간조선에 칼럼도 썼는데 네. 이게 강요된 사과의 결과입니다. 예. 이게 자꾸 누가 억지로 사과시키면 이렇게 좀 저런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감히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한 거고요. 일종의 길티 플레저입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이제 뭐 맥주 먹으면서 혼자 집에서 한 거예요. 건어물 씹으면서.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공개가 됐거든요. 익명 예. 게시판이 오픈이 잠깐 됐다가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명 게시판의 피해자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게 뭐 당대표의 가족들이 예. 그 대통령을 그 뒤에서 씻고 있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데 사실 뭐 이렇게 사과하거나 징계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망해 할 일입니다. 민망해 할 일이긴 한데 그쵸. 당연히 뭐 여론 조작 차원에서 보면 또 심각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걸 여론 조작이라고 하기에 뭐 900개라고 하는데 네. 제 주변에 헤비 유저들 여기 예. 이제 채팅창 하시는 헤비 유저들은 1년에 900개, 1000개는 그냥 쓰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를 과잉하게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뭐 이건 가지고 싸워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무당층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럴 때냐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님이 사실 돌아볼 일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근을 주면 채찍 한번 들어갑니다. 꼭. 당연히 이제 다른 정파 사람들은 모두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밖에 성원이 약해요. 이게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축출될 때 에너지보다 예. 약해요. 지금 뭐 3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제명에 대한
여의도 밖 여론이 얼마만큼 반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당층은 그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약간 게 코를 후비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무슨 일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내 갈등에서도 그 마두를 잡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외부에 물을 들여야지 네. 내부에서 싸우는데 늘 젖잘싸 후보가 될 것이다. 맨날 65대 35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 그 이준석 의원이 그 한동훈 사과에 대해서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막 이러면서 또 되게 폄하하기도 하고 그게 이게 엉켜가지고 예. 저도 뭐 사과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 의원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할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재미난 뭐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지방선거 이후 그러니까 지방선거 즈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싸움은 한 1, 2주 더 해야 될 겁니다. 네. 만약 나오시더라도 명분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철새는 모든 쪽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언을 하는데 예. 지금이 별의 순간일 수 있다. 나와야 된다 빨리. 거기 안에서 그 경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지금 뭐 선거 제도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 네. 알겠는데 미리 나와서 무소속 출마를 하셔야 된다. 경기도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점치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럴 만한 깡이 있느냐 아하.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얘기도 매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멋진 말씀이네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혹은 그나마 좁혀서 지지자가 원하는 선택을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던 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늘 인간은 갱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걸 못하면 네. 뭐 거기까지인 거죠. 이게 거기까지 그냥 유튜버. 뭐 유튜버로서는 재능은 확실히 그러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버는 웃으면서 보게 돼요. 아 그리고 이게 차라리 그걸로 그러니까 그 길로 전향을 하는 게 저는 매번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재능이 있고 확실히 그런 우리 정치에 좀 좋게 좀 얘기하면 그런 문화적 감성을 가진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낚았다와 외질 예. 누가 더 훌륭한 미드필더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정치인 귀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만은 아니실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주시길 저는 뭐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예. 무당파로서. 알겠습니다.